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18일) 수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산 지역에서는 10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스페인 여행 뒤 입국한 20대 여성으로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확인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해외 유입 사례는 두 번째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던 부산 7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전 수차례 부산의 한 콜라텍을 이용한 사실이 GPS 추적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곳이 감염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2월 중 해당 시설 방문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업소명을 공개했는데요. 70대 남성이 방문한 콜라텍은 부산 부전동에 위치한 무지개 콜라텍으로 현재까지 부산의 다른 확진자 가운데 이 콜라텍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오늘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럽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이와 관련해 도내 입국자 전원을 능동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경남도는 275명의 자진신고 입국자 중 231명에 대해서 능동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진동 미더덕 축제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코로나19 지역 전파 차단이 우선이라며 두 차례 회의 끝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상권 위축과 어업인들의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미더덕 특판 행사와 온라인 주문 판매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수요일 퇴근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샵 1057번 오늘도 변함없이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퇴근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뤄보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의견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여러분들께 선물 나눠드릴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방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창원 진동의 대표 축제인 이것 축제가 취소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산 경남의 지역 소식 유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사 퀴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3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해서요 5월까지 이 봄철의 맛과 향이 최고조에 달하는 제철 수산물입니다. 이 표면은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날로 먹기도 하고 특히 저는 이거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으로 만든 찜은 마산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창원 진동에서 이것의 전국 수확량 7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봄철 입맛 돋우는 이 수산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더덕, 2번 도다리, 3번 장어.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요.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사 퀴즈는 창원 진동의 대표 수산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3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맘때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5월까지 봄철의 맛과 향이 최고조에 달하는 제철 수산물입니다. 표면을 보면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이걸 날로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것으로 만든 찜은 마산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창원 진동에서 이것의 전국 수확량 7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봄철 입맛을 돋아줄 이 수산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더덕, 2번 도다리, 3번 장어.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떤 요리에 좀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된장찌개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꼭 골라서 건져 먹게 되는데 그리고 찜도 너무 맛있죠. 네. 이것만으로 한 찜이 아니더라도 아구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물찜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저는 좀 골라서 먹는데 아무래도 이게 씹으면 이렇게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정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2855번님께서 이거 된장찌개나 찜 일품인데 요즘 사 먹을 곳이 코로나로 방문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도 이제 취소가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들 판매에 대한 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특판 행사라든지 온라인 주문 판매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주문하셔가지고 맛있게 봄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트랙스타에서 함께합니다. 아이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갑갑하다. 자기야 우리 등산하러 갈래? 등산복도 없고 등산화도 없다. 아이고 마 지금 트랙스타 전 매장에서 4월 5일까지 봄맞이 대박 세일 중이란다. 기분이다. 내가 가서 오늘 한번 쫙 뽑아줄게. 진짜가? 준비 안 하고 뭐하노? 트랙스타 매장으로 얼른 가보지.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정보 들을 때 사고 소식도 있고 차량 정체가 좀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간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주현 리포터. 네,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오늘 상습 지정체 구간들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네. 먼저 사고 구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간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여파로 뒤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후 대저분기점에서 삼락을 지나 백양터널 방향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남해분선 부산 쪽으로 7원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가는 길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후 대저분기점에서 덕천나들목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그 밖에 부산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 따라서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먼저 동서로 도심 방향 서부산 요금소 이전부터 감전나들목 지나 전 구간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대 외곽 방향으로는 진양나들목 합류 지점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번영로 도심 쪽 석대나들목에서 수영터널 가는 길 퇴근길 상습 지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외곽 방향으로는 문현나들목 이전부터 광안터널 구간 현재 도로 가득 밀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안대교 양방향 소통 원활하고요. 장산로 따라서는 대천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방향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해운대로 올림픽 교차로에서 온천상거리 방향 소통 원활하고요. 해운대 해변로는 해운대 소방서에서 센텀시티 교차로 구간 현재 양방향 이동량이 많습니다. 또 수영로는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대남교차로에서 KBS 삼거리 방향인데요. 대남교차로 진안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뒤로 지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주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좀 많네요. 여러분들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글쎄요, 역시나 또 코로나19 관련 소식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대구 요양병원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는 줄 알았던 대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7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확진자가 속출했던 분당재생병원에서는 병원장과 직원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대구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왔다는 소식에 가슴 철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대구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7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환자가 57명, 의료진이 18명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16일이죠.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대구시는 병원 방역 작업과 또 접촉자 조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서는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이렇게 또 재발하게 되면서 대구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도 그렇지만 또 의료진들의 확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분당 재생병원에서는 원장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이 분당 재생병원 이모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대형 병원 원장으로서 감염된 사례는 처음인데요. 또 병원 행정직원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분당 재생병원 관련한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6일부터 병원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요. 의료진과 환자 또 보호자의 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700여 명이 자가격리 상태여서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확진자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누그러진 그런 모습인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또다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임을 다시 한번 좀 맞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1조 달러 부양책입니다. 네. 미국은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 동안 1,000명씩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의 폐쇄가 잇따르면서 또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도시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트럼프의 행정부는 우리 돈으로 치면 1,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경기 부양에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대폭락 하루 만에 일단은 반등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을 때 네. 미국은 좀 잠잠한 모습이었거든요. 조금 안심을 하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뭐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뉴욕과 LA 또 워싱턴 DC 등에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식당과 술집의 매장 내 영업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네. 또 뉴욕과 일접한 또 뉴저지주는 모든 실내 쇼핑몰과 이 놀이시설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내 대규모 극장 체인들도 오늘부터 무기한 영업 중단에 들어가기로 해서 네. 미국 전역의 극장가가 또 사실상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증시도 대폭락했고 경기 침체 경고등도 켜진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돈을 치면 1,200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 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 어음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입기구를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장 현금이 급한 기업들에게 단기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조치는 2007년과 2008년 이 금융위기 당시에 한시적으로 운용된 바가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 달러죠. 우리 돈으로 하면 1,200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2주 안에 이 미국인에게 뭐 $1,000 이상을 수표로 직접 이렇게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행이 되더라 하더라도 고소득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이 아니다 하고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고요. 안심하기엔 네. 정말 늘 좀 관심을 네. 갖고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전 세계 누적 확진 20만 명 육박입니다. 벌써 그렇군요. 네, 코로나19가 160개가 넘는 국가로 퍼져서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8천 명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이 종식 단계에 들어간 반면에 유럽 지역이 난립니다. 특히나 독일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늘어서 어느새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한국의 확진자 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8,000명대인 한국보다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이탈리아 또 이란과 스페인 등을 포함해서 5개국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는 3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2,500명을 넘었는데 3,200명대인 중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확산세도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망자의 약 85%가 또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들 중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너도 나도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말 그대로 초유의 조치를 꺼내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또 독일이 한국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30일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외교관 등을 제외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유럽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2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섬 전체를 다 봉쇄를 한 상태입니다. 북부 루손섬에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과반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5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의 상당수는 현재 귀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확진자가 약 500명, 사망자가 5명 발생한 호주 당국은요. 자국민의 출국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주의 최대 항공사인 퀀타스 항공이 국제선 항공편을 90% 정도 감축을 한 상태고요. 또 2위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 해외 곳곳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그 말 못할 비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꽃축제입니다. 네.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에도 봄은 또 어김없이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네. 저 멀리 제주에서는요. 새하얀 벚꽃들이 꽃망울을 벌써 터뜨렸다고 하고요. 또 전남 광양에서도 향긋한 매화꽃이 온 마을에 만개를 했다는데요. 이렇게 꽃은 만개하고 있지만 전국의 크고 작은 봄꽃 축제가 모두 다 취소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봄꽃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3월 말이면 즐길 줄 알았던 이 사상 강변 축제 유명하죠. 또 강서 낙동강 삼십리 벚꽃 축제 등 부산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들도 모두 다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한 대표적인 벚꽃 축제들도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봄꽃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5번째 키워드는 유치원 원비 환불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 주변에도 굉장히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네. 개학이 총 5주나 이렇게 미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은 등원하지 않는데도 왜 우리가 원비를 내야 하냐 이렇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교육부에 따르면 이 추경으로 유치원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좀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국회가 통과시킨 11조 7억 원 규모의 이 추경 중에서 교육부 소관 추경은 2,872억 원인데요. 네. 그중에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액으로 담긴 320억 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간 학부모들의 유치원 원비 환불 요구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320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시도 교육청과 논의해서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유치원이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유치원별로 이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반환하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유치원들에게는 추경과 교육청 교부금을 매칭해서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와 같은 취지라고 하면서 유치원이 수업료의 일부 정도는 좀 반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장에서 안내하고 또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더라도 전혀 등원을 하지 않는데 왜 원비를 내야 되지? 이런 그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유치원 운영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일단 정부가 나선다고 하니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딱 이맘때, 그러니까 3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해서 5월까지 봄철의 맛과 향이 최고조에 달하는 제철 수산물입니다. 이 표면을 보면 황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날로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는 거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으로 만든 찜은 마산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창원 진동에서 이것의 전국 수확량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알려드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창원 진동의 이것 축제가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봄철 입맛 돋우는 이 수산물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시사 퀴즈 문제로 나갑니다. 1번 미더덕, 2번 도다리, 3번 장어.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정답만 남기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이바구 현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봄이 와도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래도 봄이 왔구나 느끼고 계실까요?
지금 보니까 거리에 옷차림도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고요. 봄꽃들도 제법 눈에 띄고 그리고 음식에서도 우리가 봄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오늘 그 방송 시작을 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 소식 전해드릴 때 창원 진동의 대표 축제인 이것 축제가 취소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은 3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해서 5월까지 이 봄철의 맛과 향이 최고조에 달하는 제철 수산물입니다. 표면을 보면 황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날로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것으로 만든 찜은 마산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창원 진동에서 이것의 전국 수확량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 입맛 도둑이 아주 좋은 이 수산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더덕, 2번 도다리, 3번 장어.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이거 어떻게 드시는지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827번님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네, 된장찌개 먹다 보면 일부러 요거 골라 먹으려고 막 찾기도 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0332번님 정답 주셨고요. 2392번님 이거 먹으면 바다를 먹는 느낌이에요. 축제가 취소돼서 너무 아쉽네요 하셨는데 딱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먹으면 바다를 먹는 느낌. 봄을 먹는 느낌도 있지만 진짜 바다를 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3305번님 오늘 된장찌개 넣어서 끓이려고 마트에서 이거 사오셨대요. 맛있겠다. 네. 3105번님, 9077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3381번님은 부모님 모시고 이것 찜 자주 대접해드렸는데 아쉬워요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아쉬움이실까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좀 어려워서 아쉽다는 얘기신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대접해드리고 싶어도 대접해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2901번님께서 요즘 코로나로 답답하시죠? 저희 가족은 또 개학 연기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아내와 딸을 마스크로 중무장시킨 채 지금 부산 송도 케이블카 타고 왔습니다. 바다 보시면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사진 한 장 올려주셨는데요. 탁 트인 송도 바다가 보이고 그 위로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2901번님 고맙습니다. 3574번님은 맛있게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세요?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실까요? 어떤 요리로 드시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5036번님 정답도 잘 받았고요. 7784번님 톡 터지는 이거 향긋해서 된장찌개 넣어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942번님 창원 진동은 제 고향 바로 옆에 있어서 축제가 있으면 고향 가는 길에 꼭 들러서 그 맛을 즐겼었죠. 근데 올해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니 그래도 판매는 하겠죠. 고향 가면서 꼭 들러서 고향분들 힘내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축제가 취소돼서 아마 우리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경남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 봄을 집으로 갖고 와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8992번님 정답도 잘 받았고요. 9396번님께서 찜이나 된장이 있으면 골라서 먹는데 잘못 먹으면 입천장 다 데여요. 남편은 씹다가 뱉어내는데 껍질 먹으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이거 먹다 보면 탁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껍질까지 다 먹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 취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드시는지 다양한 의견들 함께 덧붙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계속 문자 열어두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학교
접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수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이 시간에는 부산 경남 곳곳의 현장으로 리포터가 직접 출동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바구 현장 오늘도 변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영아입니다. 네. 아, 요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기가 참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워요. 그죠? 갈만한 곳이 별로 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요즘 몇 주째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19가 일상의 모습을 참 많이 바꾸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내가 감염자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도 뭐 가급적 외출을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아이들은 아예 저희는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질 않고 있고 맞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밖에 식당, 카페 이런 데도 웬만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자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리에 나가 보셔도 한산해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좀 지침이 있어서인지 식당에서조차도 이렇게 마주보지 않게 자리 배치를 또 바꾸기도 한다는데 그만큼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는 뭐 정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엘리베이터 타면요. 일단 같이 누군가가 타면 말도 한마디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대화 금지. 그런 것도 붙어 있더라고요. 전화통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지 말라고 안내문 붙어 있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이제 이바구 현장에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좀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다는 그런 얘기 전해드리면서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의 어려움은 더 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손님들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꺼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클린존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처음 확진자 나왔을 때는 계속 문자 받았잖아요. 확진자들 이동 경로. 저도 볼 때마다 혹시 내가 다녀간 것은 아닌가 좀 걱정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정말 이 확진자가 무더기로 이렇게 늘어나면서부터는 확진자 동선 파악 문자가 오히려 좀 피로감을 더 한다는 그런 의견도 참 많았었는데 뒤에는 유심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렇게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정말 뚝 끊기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제가 확진자가 다녀간 이 해운대구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왔거든요. 이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현장이 공개가 됐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자 보고 알았어요. 저희도. 그래서 좀 고객님들도 좀 당황해 있고 저희들도 당황해 있고 그 문자를 받는 순간 21일 날 확진이 됐다고 했는데 문자는 28일 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지만 문을 바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방역 부르고 선제 조치는 이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부상복합이다 보니 여기 있는 입주민들이 되게 민원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여기서 전화만 응대했는데 그날 진짜 2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너무 불편하다. 너희도 방역 계속 해라. 그리고 그 확진자 동선을 왜 이제 알려주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문자 받고 알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하다고. 사실 본의 아니게 고객님들한테 피해를 끼친 건 맞지만 저희들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고객님 늘 오시던 고객님들이니까 왔다 갔을 뿐인데 선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확진이란 그런 명문도 없었고 다녀가고 4, 5일 있다가 뭐 이렇게 검사를 받고 나왔으니 저희들은 정말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현실이 일어나서 되게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문자를 받고 2호점은 바로 그날 당일날 폐쇄를 하고 1호점은 예약 고객님들이 계시니 저희가 5시까지만 예약 고객님을 받고 1호점도 같이 3일씩 폐쇄를 했어요. 너무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은 이미 다 했지만 고객님들의 항의 전화나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4일, 3일씩 폐쇄하고 고객님들에게 일단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여기 주상복합에도 관리실에서도 계속 문의가 오고 고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왠지 그냥 쳐다만 봐도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폐쇄를 했던 건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들이 네. 지금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입학에 맞춰서 네. 미용실에 데리고 가려고 네.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머리카락이 제법 길었는데도 미용실을 안 가고 있는데 사실 네. 그냥만으로도 조금 어디론가 외출하는 게 꺼려지는 그래서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네. 확진자까지 다녀갔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비현실적인 네, 그런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네. 정말 비현실적인 이게 정말 영화인지 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즉시 일시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매장이나 또 건물 내에 소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말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인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네. 내가 가고 안 가고 혹은 그렇죠.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네. 점주 입장에서는 앞서 잠깐 인터뷰 중에도 뭐 저희도 피해자잖아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이 딱 맞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존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클린존은 방역 안심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곳도 소독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면 뭐 훨씬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독 후에 24시간 이후에는요, 다시 영업을 할지 아니면 뭐 잠정 폐쇄하거나 휴업을 할지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주들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보통 뭐 확진자와 접촉을 한 직원들도 다 검진을 받고요. 또 격리에 들어가거나 또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영업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걱정은 좀 더셔도 되는데 네. 이 클린존으로서의 위생이 아주 철저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클린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하니까 이후에 다시 네. 한번 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이 클린존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그런 인식이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클린존의 방역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후에 매일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역은 최초로는 보건소에서 와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업체를 그날 당일 불러서 2시쯤에 방역을 다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밖에 하고 복도를 하는데 방역을 하고도 계속 문의 전화는 왔어요. 그리고 클린존을 붙여놓으니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지나간 사람들보다 회원고객님들이 실제 전화 문의가 많이 오죠. 여기 앞을 지나가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걸 붙여놓으니까 이 집에 감염자 왔다 갔다 문자가 보니까 오히려 더 찾아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역 처리하고 시에서 알려준 대로 다 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클린존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한치 의심도 없고 우리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손세정이나 그다음에 손세정제를 다 구비해두고 그다음에 미스터기가 들리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나가시는 분들 손세정 깨끗하게 하고 있고 직원분들은 전체적으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다 받아왔고 민간병원에 가서도 자가비를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직원분들도 되도록이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 교류는 조금씩 덜 하고 있는 편이고 직원들 간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식사할 때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개인 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나갈 때도 일회용 컵을 이용해서 한 번만 쓰고 그냥 다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존을 신청하고 고객님들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취해서 지정하는 방법대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존이라는 걸 지정을 받았으니 안전하게 오셔도 됩니다. 고객 응대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들어와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이거 달아놨어 이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클린존을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벌써 뭐 일주일 10일이나 지났는데 깊은 트라우마는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문자가 너무 일괄적으로 다 부산 시민들한테 다 퍼진 거니까.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또 이해시키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인 사람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자연 생존력이 한 서너 시간 정도로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방역을 철저하게 했고 또 거기다 이렇게 매일 소독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너무 큰 걱정 없이 매장을 찾으셔도 되겠다. 예, 좀 안심이 되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감염자의 비말, 그러니까 침으로 이렇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장 내에 떨어진 침 속에 생존할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 작업을 처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 미용실 역시 클린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일 뭐 소독도 하고요. 방역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안심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클린존을 찾는 분들도 많이 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철저한 방역 작업으로 클린존 마크를 인증한 곳들은요, 사람들의 발길이 이전보다는 뭐 확실히 늘어가고 있다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전의 매출을 회복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하고요. 이 제가 찾은 미용실의 경우에는 예약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시간대에 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고객과 직원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클린존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모르고 왔는데 사실은 안심이 되네요. 잘 왔다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애들이 장기간 동안 머리를 이제 손질 못해서 너무 심하게 보이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왔는데 클린존이라고 하니 더 안심이 되네요. 확진자는 다녀왔지만 클린존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느껴져서 알아보고 클린존으로 지정된 데를 왔어요. 안심하고 와서 잘하고 갑니다. 클린존이 있는 게 좀 더 안심이 되네요. 시각적으로도 딱 봐도 믿음이 가니까는. 근데 일단 불안했죠. 불안하고 당분간 안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니까 소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죠. 이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클린존 보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위생적이네요. 직원분들 뭐 이런 SNS나 뭐 카카오톡 이런 걸 배경화면 같은 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방역을 하고 소독을 했으니까 오히려 다른 매장보다는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 오히려 클린존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클린존 인증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시민들에게 그 어떤 장소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바로도 이렇게 조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염은 뭐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확진자가 다녀갔다 뭐 이런 얘기에 나는 그렇다면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부산시에서 클린존 인증을 통해서 그 어느 곳보다도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상호가 좀 노출이 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컸던 이 해당 업체들은요, 현재 클린존 인증을 받고 영업에 다시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또 바람은 없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린존이라고 해도 그 전에 왔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고객님들의 인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이걸 좀 넘어서기에는 시간이 많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매장 청결하게 해서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봐서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클린존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걸 바로는 안 되겠지만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그 부분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펼치고는 있는데 실제 피부에 와닿는 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 후처리들이 조금은 불편해요. 그 불편한 부분들도 선제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겠다. 클린존이 지정이 되었으면 클린존이 지정되었다라는 것도 문자로 한번 다 보내준다라면 더 투명하게 고객님들이 믿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린존을 지정을 받고 나서도 관리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에게 SNS상이나 의도적인 정책적인 매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밖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꾸 알려서 고객님들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클린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특별한 불편함 없이 찾아와 주신다면 위생과 청결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오셔서 서비스 받고 가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를 위해서도 나오셔서 안전한 곳에서 클린존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꼭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각오라든지 다짐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확진자 동선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제 클린존으로 인증된 곳들 그 정보를 좀 같이 제공을 해주면 네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심 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었는데요.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부산의 경우에는 더욱더 힘든 그런 현실을 네.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법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듯이 그렇죠. 네. 네. 곧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일상으로 다시 좀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주변에 클린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 이곳은 소독과 방역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바구 현장 클린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도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바로 1번 미더덕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미더덕 어떻게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1425번님은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최고죠. 그리고 아구찜에도 넣어 먹으면 술맛도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네, 아구찜이 또 술 안주로도 네, 굉장히 좋죠. 6615번님께서는 정답 1번이요. 진동이 오네요. 폰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진동 미더덕이 유명하다는 네, 그런 센스 있는 정답 올려주신 것 같아요. 6917번님, 6079번님 정답도 잘 받았고요. 2855번님은 이거 된장찌개나 미더덕찜 일품인데요. 요즘에는 사 먹을 곳이 코로나로 방문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즘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이 네, 손님들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까지는 실천을 해야 되는 단계라서 이래저래 참 힘든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3826번님 정답은 1번 미더덕이옵니다. 미더덕찜 최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1112번님 며칠 전에 달래 된장국에 미더덕 넣어서 끓여 먹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징그럽다면서 안 먹더라고요. 좀 크면 참 맛을 알 때가 오겠죠? 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저희 집 아이들은 요거 골라서 막 먹으려고 하거든요. 톡 터지는 그 식감이 재밌다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크면 그 제대로 된 맛을 알 수가 있겠죠. 네. 0202번님 뭐니 해도 미더덕은 아구찜에 들어간 미더덕이 입안에서 톡 하고 터질 때 바다 내음이 향긋하게 나는 게 맛있어요. 잘못하면 입안 댈 수 있어서 천천히 터뜨리는 걸로. 그리고 꼭 생선이 들어가지 않아도 콩나물과 미더덕만으로도 얼마든지 맛있는 찜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그럴듯한 한 끼 요리가 완성되는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3886번님은 저희 아내는 그냥 삶아서 수육처럼 먹습니다. 미더덕이요 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저는 이렇게는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6707번님 이것으로 된장찌개 구수하고 좋죠. 오늘 저녁 밥상에 이거 넣고 된장찌개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네. 저도 이번 주가 가기 전에는 꼭 한번 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06번님 저녁 시간 군침 당깁니다. 뭐니 해도 된장국과 아구찜에 넣어서 먹는 게 제일이죠. 모두 이거 잡수시고 코로나 공포 걱정 이겨내세요 하셨습니다. 3431번님은 1번 미더덕 생으로도 드시면 맛있어요. 칼로 살짝 터뜨려서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바다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0332번님도 정답 주셨고 3105 그리고 9077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미더덕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봄이 가기 전에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하니까 네, 미더덕 사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한번 만나게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시사 퀴즈 문제 드렸습니다. 3574 그리고 0202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간에 보니까 안전 안내 문자가 왔는데 내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태풍급의 강풍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 내일 외출하실 때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